나가죠. 자, 보시면 화학 파트이기 때문에 암기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반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앞에 있는 내용까지 잊어버리지 않게 잘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누적돼서 테스트 보려고 선생님도 하고 있는 중이고, 주기율표는 선생님하고 수업이 5월 9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5월 9일까지 선생님이 계속 주기율표는 시험 볼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올라가고 있는 친구들인데 진로가 어느 정도 이제 부모님들하고 얘기가 되시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전화가 오더라고요. 진로가 어떻게 되는데 과학진도 어떻게 나가요? 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자사나 일반고는 이 순서대로 나가는 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확정된 친구들이 있나요? 민홍 확정됐니? 과거로? 아니면 빨리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지환이는 확정된 거니?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하고 생각이 같지 않네요. 그 다음에 준환, 너는 확정된 거니? 확정이 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거 챙기는 거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이는 확정된 거고요. 맞지 제이야? 자,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러면 지환이, 준환이, 그 다음에 제이 이 정도가 과거 확정하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말고 과거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요거 끝나고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 정도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요 정도는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 별도로 프로그램을 따로 나중에 3월달 끝나고 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오늘 하셔야 되는 거 3학년 1학기 내용의 1단원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 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랑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3학년 내용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우리가 지금 했던 내용들을 결합해서 그걸 가지고 물질의 변화를 그래서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라고 하면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은 물질 변화입니다. 여러분 노트 필기할 때 오늘 날짜 좀 써보실래요? 하도 필기가 군데군데 있어가지고요. 오늘 날짜를 좀 쓰고 필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2월 7일입니다.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요. 시간이 지나면 빠르던 느리던 상관없어. 변합니다.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빠르게 바뀌는 아이도 있고 천천히 바뀌는 아이도 있지만 물질들은 변해갑니다. 그 물질들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3학년 1학기 1단원입니다. 자, 근데 물질이 변하는데 물질의 변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질의 변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얼음이 녹아서 물 됐어. 자, 그러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을 때 물질의 성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저 물어볼게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뭘까요? 분자. 오케이. 얼음의 분자식이 뭘까요? 얼음의 분자식이 뭘까요? H2. 이게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걸 얼음이다라고 우리 부르는 거죠. 물의 분자식이 뭘까요? H2. 얘가 단지 느슨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 뿐이죠. 되겠어? 그러니까 얼음이 물되는 건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거고 단지 상태만 바뀌는 거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물질의 변화 중에서 얘는 성질이 어떻게 돼?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니 아니면 성질도 변하니 이거예요. 물질이 바뀔 때 성질도 변해? 안 변해?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물질이 변하는데 물질의 성질은 안 바뀌어.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얘처럼 유지되면서 상태만 바뀌어. 또는 모양만 바뀌어. 내가 유리를 깬다고 해서 깨진 유리는 유리가 아니야? 유리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나 또는 상태나 이런 것들만 바뀌는 걸 우리는 물리 변화가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물리 변화를 했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되겠어? 이러한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상태 변화는 성질이 안 바뀌는, 그래서 입자의 배열만 바뀌는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거죠. 또 이렇게 성질이 안 바뀌는데 변하는 거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소금을 꼬맹아 물에다가 넣어. 그럼 뭐가 돼? 소금물이 되지. 그랬을 때 소금의 짜다라는 성질이 소금물이 되면서 변하나? 안 바뀌죠. 소금물도 그대로 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물은 무슨 물이라고 했어? 물질을 분류할 때요. 소금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수물질, 혼합물. 네. 그럼 혼합물은 성질이 변하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물리 변화야 라는 얘기예요. 되겠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자, 근데 우리가 성질이 안 바뀌는 변화는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고 2학년 때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안 바뀌는 변화 중에 대표적인 거 상태 변화. 두 번째로 혼합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물질의 성질이 안 바뀌어. 걔네들이 물리 변화한 거야. 되겠어? 자,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물질의 성질이 확 바뀌었어요. 물질의 성질이 확 바뀌는 변화를 우리는 화학 변화가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화학 변화가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러한 화학 변화는요. 꼬매나 보시면요. 그래서 두 개의 수소 기체에 하나의 산소 기체가 결합을 하면요.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시켜서 내가 전기불꽃을 확 튕겨줘. 그냥 놔두면 그냥 수소 기체, 산소 기체인데 여기다가 전기불꽃을 확 튕겨주면 얘네들이 찌릿 반응하면서 뭐가 되냐면 이게 물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물돼 버려요.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됐을 때 얘는 수소 성질이 그대로 있나? 이거 볼 거야. 성질이 그대로 있는지 안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얘네들은 불꽃 갖다 대는 거야. 수소에다 불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펑 터져요. 수소는 폭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수소가 왜 폭탄의 성질을 갖냐면 수소는 자기 스스로가 막 타려고 합니다. 자기가 타면서 퍽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게 폭탄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타는 걸 가연성을 갖는다. 이건 고등학교 올라가서 쓰는 단어야. 수소는 가연성을 갖기 때문에 연이 연소. 그래서 스스로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가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불꽃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집니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게 수소 폭탄이고요. 되겠어? 자, 산소는요. 수소는 자기 스스로 막 타려고 그래. 산소는 자기가 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애를 잘 타게 도와줘. 됐어? 그래서 불꽃이 꺼져갈 때 산소를 집어넣으면 그 불꽃을 잘 타게 도와준단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꺼져가는 불씨도 다시 뭐해? 살려내는 성질이 있죠. 이렇게 다른 물질을 잘 타게 도와주는 걸 우리가 조연성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들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성질이 정반대예요. 자기가 탈 거야? 옆에 있는 애들 잘 타게 도와줄 거야? 이게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거든요. 되겠어? 자, 그렇다면 물에 수소와 산소가 그대로 성질이 남아있다면 불꽃 갖다 댔을 때 펑 하고 터지면서 불꽃은 더 커져야 돼. 근데 물에다가 불꽃 갖다 대면 어떻게 되니? 불이 뭐할까요? 꺼져버리죠. 그래서 수소의 성질이 있어? 없어. 산소의 성질이 있어? 없어. 전혀 다른 성질로 바뀌어버렸어요. 되겠어? 이렇게 물질이 가지고 있는 원래 성질이 전혀 다르게 변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만 우리는 화학 변화가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화학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물질을 우리가 싸잡아 뭐 만들어졌어요? 화합물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화합물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서 꼬맹아 잘 봐. 그럼 물리 변화는요? 네.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 바뀌었어? 물리 변화할 때? 원자의 종류 바뀌었니? 안 바뀌었죠. 또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자의 종류 바뀌었니? 안 바뀌었어요. 됐어. 얘는요. 원자의 종류, 개수, 분자의 종류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되겠어? 네. 그럼 뭐만 바뀐 거야? 우리 알죠? 고체가 액체될 때 뭐 바뀐 거야? 고체가 액체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자, 고체가 액체됐다는 상태가 바뀔 때 됐어. 바뀌는 거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분자의 뭐가 바뀌는 거야? 배열만 바뀌어. 외워야 돼. 분자의 배열만 변한다. 됐어. 얘는 원자의 종류 안 바뀌어. 원소 1점. 됐어. 네. 원자 수 안 바뀌어. 1점. 분자의 종류 안 바뀌어. 1점. 단지 바뀌는 건 분자의 배열만 바뀌어요. 이게 물리변화야. 그래서 고체가 액체돼요. 액체가 기체돼요. 이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화학변화는 어떤데? 오뱅아, 수소의 성질을 나타내는 분자식이 뭐야? 수소의 분자식은 뭐야? 뭐야? H2. 산소의 분자식은? O2. H2를 선생님이 H를 동그라미로 하면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H2죠. 됐어. 이거 몇 덩어리? 두 덩어리 있어요. 이런 얘기죠. 자, 산소는요. 네모로 표현할게요.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산소 기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거 O2. 얘네들이 결합해서 물 됐어요. 그랬을 때 물은 어떻게 하면 되겠까요? 요거죠. 네모 하나에 동그라미 두 개. 네모 하나에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거 두 덩어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화학 변화를 했어? 화학 변화를 하면 물질의 성질은 변했다 그랬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가 뭐라고요? 분자.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이런 분자가 이분자로 바뀌었잖아요. 됐어? 또는 이분자가 이분자로 바뀌었잖아요. 됐어? 그래서 성질이 바뀌었다는 건 분자의 종류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성질이 바뀌었다는 건요. 얘는 분자의 종류가 변했어. 당연하죠.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달라졌으니까 성질이 변한 거죠. 근데 성질이 바뀌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이 결합하는 순서. 나는 수소 옆에 수소 붙어 있어. 나는 수소 옆에 수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산소 붙어 있네. 라고 해서요.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건 사실은 원자들이 결합하는 순서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건 원자의 배열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연락 헷갈린가 봐요. 자, 물리 변화는요. 분자의 종류는 안 바뀌고 분자의 배열만 바뀌는 건데. 되겠어? 화학 변화는 분자의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한 분자를 만들 때 원자가 결합하는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겁니다. 되겠어?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건 화학 변화.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 건 물리 변화. 구분할 수 있겠어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화학 변화를 할 때요. 꼬맹아 대답해봐. 원소의 종류 바뀌니? 화학 변화를 했어. 원소의 종류 바뀌어? 여기 수소 있었어. 산소 있었어. 그래서 물 만들어졌어. 이 안에 뭐 있어? 수소 있고 산소 있네요. 원소의 종류 바뀌었어? 안 바뀌죠. 됐어. 화학 변화를 해도 그 안에 있는 원소의 종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원자수 바뀐가? 보세요. 여기 총 수소 원자수 몇 개? 몇 개? 4개. 수소 원자수 몇 개? 4개. 산소 원자수 몇 개? 2개. 좋았어. 여기 수소 원자수 몇 개냐? 수소 원자수 하나, 둘, 셋, 넷, 4개 그대로네. 산소 원자수는 2개 그대로네. 그래서요. 물리 변화를 하던 화학 변화를 하던 그 안에 있는 원소의 종류, 원자의 개수 이거 안 바뀝니다. 단지 원자들이 배열되는 순서만 바꾸는 거야. 너네 다 일어나. 앉은 자리 바꿔. 그것만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것만 한 거지.
이 안에 지금 선생님을 포함해서 17명 있는데 너네가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사람들의 개수가 17명이 19명 돼? 그건 되게 이상한 일이지. 무서운 일이야.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물질의 변화는 두 가지가 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있다. 우리 과학 공부는 이 자리에서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공부할 생각 하지 말고요. 이 자리에서 제대로 하시면 돼요. 되겠냐? 자, 실제로 물질은 변한다. 그 물질이 변하는데 변화될 때 성질도 바뀌어 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성질이 안 바뀌고 유지되는 게 무슨 변화라고? 칠판 보지 마. 성질 안 바뀌는 거. 물리 변화. 성질 바뀌는 거. 화학 변화. 물리 변화는 분자의 종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화학 변화는 바뀌어. 그래서 물리 변화는 무슨 배열이 바뀌어? 물리 변화는 분자 배열이 바뀌어. 상태가 달라지는 거니까. 화학 변화는 원자 배열이 바뀌어. 알겠습니까? 네. 물리 변화를 하든 화학 변화를 하든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 뭐의 개수?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절대 안 바뀌어.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요. 물리 변화는 상태 변화하고 깨지는 거, 모양 바뀌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물리 변화죠. 엄마가 요리하려고요. 물을 채 썰어.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엄마가 물을 채 썰어요. 물리 변화일까, 화학 변화일까? 물리 변화죠. 모양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네, 물을 채친다고 해서 그래서 무의 성질이 바뀌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자, 돼지고기를 엄마가 후라이팬에 넣고 구워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이거 화학 변화입니다. 돼지고기 익히기 전의 맛과 익힌 후의 맛이 달라지죠. 거기 안에 있는 화학 물질이 바뀌어서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되겠어? 버터를 뜨거운 후라이팬에 넣고 녹여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물리 변화입니다. 되겠어? 달걀을 삶아요. 화학 변화입니다. 이거 맛이 달라져요. 되겠어? 단백질을 익히면 됐어? 그건 화학 변화예요. 알겠냐?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러면 우리 물리 변화는 대충 알겠어. 성질 안 바뀌니까 알겠어.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게 있다.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게 꼬맹아, 어떤 물질이 탈 때 조건? A라는 물질을 태워요. 공기 중에 있는 누구와 결합하는 거야?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산소와 결합한 물질이 되는 게 됐어. 우리가 탄다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꼬맹아, 이거 타는 거야? 구리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산화구리 만들었어요. 됐습니까? 자, 이거 탄 거야? 아니야? 이게요, 알 수가 없어요. 탄다라고 하는 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게? 연소돼요. 탄다라는 표현을 멋진 말로 연소돼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연소돼요라고 하는 것과 녹슬어요, 이거 화학식으로 쓰면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산소와 결합하는 건데 산소가 빠르게 와서 달라붙냐? 그러면 대단히 산소가 빨리 결합하게 되면 그때 반드시 빛과 열이 같이 나와. 물질에 산소가 와서 빨리 달라붙는 걸 우리가 탄다라고 표현합니다. 됐어? 근데 물질에 산소가 천천히 와서 달라붙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니? 이걸 녹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과물은 똑같아요. CU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CuO가 되는 거 똑같은데 이때 산소가 빠르게 붙으면 탄다, 연소고요. 산소가 천천히 와서 달라붙으면 녹슬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이 화학식만으로는 이게 타서 CuO가 된 건지 녹슬어서 CuO가 됐는지 몰라. 왜? 화학식이에요. 여기 발생하는 빛과 열 이런 거 안 쓰거든요. 빛과 열이 발생하면 연소된 거고요. 빛과 열이 발생하지 않으면 녹슨 건데 이걸 안 써요. 화학식에는 물질밖에 안 쓰기 때문에 빛과 열은 물질이 아니잖아. 안 써줘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탔는지 녹슬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는 구분해야죠. 결과물은 똑같더라도 산소가 빨리 와서 달라붙는 걸 연소라고 하는구나. 천천히 와서 달라붙는 거 녹슨다고 하는 거구나. 하지만 연소되던 녹슬던 CU가 구리가 산화구리 됐어.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죠. 됐어? 얘는 전기가 잘 흘러서 전선 속에 들어가지만 얘는 전기 안 흘러요. 그래서 전선 속에 못 넣습니다. 전혀 다른 물질이야. 그래서 이렇게 구리가 연소되거나 녹슬어서 산화구리 되는 게 바로 화학변화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구리라고 썼지만 사실은 저게 철이어도 되고요. 다른 금속이어도 되고요. 되겠어? 네. 라고 하는 연소라는 단어 나오면 화학변화구나. 그거 하려고요. 종이 태워도 똑같습니다. 나무 태워도 똑같고요. 그래서 타는 현상은 무조건 성질이 바뀌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연소됐어요, 화학변화. 이 단어 들어있으면. 그리고 녹슬어요, 화학변화라고. 같은 말이라고요. 그리고요, 한여름에 밖에다가 놓으니까 엄마가 맛있게 했던 음식이 한나절만 지나도 음식이 쉬었어요. 음식이 부패됐어요. 그러면 멀쩡한 음식은 먹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상한 음식 먹으면 식중독 걸리죠. 심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음식이 부패됐다. 성질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상하는 부패가 일어나는 것도 화학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럼 선생님 내가 음식을 먹으면 뱃속에서 소화가 되는데요? 소화는 물리변화니 화학변화니? 화학변화예요. 여러분들 먹을 때는 밥이지만 나올 땐 똥이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되겠어요? 네. 라고 하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 네 뱃속에서 호흡하는 거, 이거 다 화학변화를 내 몸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렸는데 맨 처음에 사과 열릴 때 무슨 색깔이게요? 초록색. 익으면? 빨간색. 자, 그럼 초록색 사과하고 빨간색 사과는 같은 사과? 다른 사과입니다. 빨간색이라고 하시는데 맛성분이 달라져요. 색깔이 바뀐다는 거 거기 화학 성분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요. 색깔이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멋진 말로 갈변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초록색 사과였다가 붉은색 사과로 익어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색소 성분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또요, 우리 가을이 되면 나무에 단풍이 물들죠. 단풍 물들기 전에 잎의 색깔은 초록색인데 단풍이 물드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자, 그럼 그 안에 있는 화학성분은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진 겁니다. 되겠어? 네. 라고 하는 단풍이 드는 것도 갈변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사과를 아침에 깎아놓고요. 저녁 때 가보니까 사과가 누래졌죠. 물리변화일까 화학변화일까? 화학변화입니다. 색소가 바뀐 거예요. 되겠어? 네. 그래서 사과를 오랫동안 놔두면 사과가 누렇게 변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갈변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지에 나오는 단어들이야. 화학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들이야. 되겠어? 연소, 녹슨다, 음식이 후패된다. 우리 뱃속에서 소화가 일어나, 호흡이 일어나, 그리고 색깔이 변하는 갈변 이런 것들이요. 자, 근데 내가 이 갈변을 설명했는데 물질의 화학적 색소가 바뀌어가지고 달라지는 거니까 화학변화야. 그럼 선생님 제가요 잉크를 떨어뜨렸더니 잉크가 퍼져나가요. 이거 물리변화 화학변화? 물리변화다. 물의 색깔이 변했어요. 이렇게 우기면 죽여버린다. 알겠어? 잉크가 퍼지는 건 물리변화야.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학변화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13페이지 보면 준환아, 너 준환이지? 옆에 책 같이 봐라. 지금 복사한 거 가지러 갈 시간이 없어서. 자, 그래서 13페이지 위에 보면요. 양초가 타고 있는 연소, 철이 녹슬고 있는 부식. 부식이 녹슨다는 표현입니다. 가로치고 써요. 녹슨다. 요즘은 언어들이 되게 많이 이런 단어들을 안 쓰셔서. 부식된다는 얘기가 녹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 자 숙성되거나 부패되는 거. 되겠어? 음식이 숙성되는 게 익어간다는 거죠. 사과가 초록색 사과가 붉은색 사과로 숙성되는 과정들. 이것도 화학변화. 그리고 음식이 상하는 부패가 일어나는 것도 화학변화. 우리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학변화고요. 이러한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반드시 무슨 배열이 바뀐다고? 원자 배열이 바뀌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자를 만드는 게 화학변화야.
알겠습니까? 네.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13페이지에 체크 3개. 했어요. 첫 번째,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만 바뀌는 건 무슨 변화? 물리 변화. 물질의 본질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신합니다. 자, 무슨 변화? 화학 변화.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무슨 배열이 달라진다고요? 원자 배열이 달라진다고요.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죠. 오늘 할 얘기를 하죠. 오늘은요. 내용이 많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잘 오셔야 돼요. 그러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써주세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전과 후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나타내 주세요. 그걸 화학 반응식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물질이 변하는 과정을 식으로 나타낸 걸 화학 반응식을 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과정들을 지금부터 연습할 거고 화학 반응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게 뭔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로 바뀔 거냐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되게 할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쓴 게 화학 반응식일까요? 아닙니다. 왜요?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을 순 없거든요. 한글로 써서 그래요. 그럼 뭘로 써야 돼요? 당연히 화학식으로 써야죠. 되겠어?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쓴다고요. 그 원소 기호는 전 세계 공통어거든요. 알겠어? 그걸로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이 됐는데 꼬맹아 플러스는 결합한다는 뜻이야. 됐어? 얘가 반응해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물이 됐는데 자 이때 수소와 산소는 물 됐어 이렇게 는 쓰면 되니? 안 돼요. 이거 화살표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애들이 변할 물질들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물질이 만들어진 물질이야. 맞아? 자, 왼쪽에 있는 변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반응 물질 이렇게 얘기해. 얘네들이 반응해서 이거 만들었어. 얘를 우리가 생성 물질 이렇게 얘기할 건데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 물질을 화살표 오른쪽에는 생성 물질을 씁니다. 거꾸로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을 쓰는데 그 자국어로 쓰지 않고 얘네들을 원소 기호와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럼 수소의 원소 기호는 뭘까요? H. 산소는요? O. 물은요? H2O.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 합니다. 왜요? 물질들이 반응을 할 때는요. 원소 상태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물질로 반응합니다. 그럼 실제로 수소라는 물질이 H니? H2. 그쵸. H2니까. 됐어. 모든 화학 반응식은 물질이 결합해서 물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불완전한 원소는 그 자체가 물질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되겠어?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을 나타내는 무슨 식으로 써야 되니? 화학식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수소는 H2로 쓰는 게 맞지. 산소는 O2로 써야지. 18쪽이 아니잖아. 그래서 물 때 써요? H2O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선생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왜요? 어떤 화학 반응을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뀌면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돌턴 아저씨가 얘기했거든. 됐어. 자, 물질이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더라도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바뀌면 안 돼. 우리 여기 17명 있는 거 바뀌면 안 돼. 아무리 자리 바꿔도. 알겠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봐. 여기 수소 원자 몇 개 있냐? 2개 있죠. 수소 원자 2개 있는데? 그럼 물 속에는 수소 원자 몇 개 있냐?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산소 봐봐. 산소는 몇 개 있냐? 산소 몇 개 있냐? 2개 있지. 여기 산소 몇 개 있냐?
원자수가 안 맞아. 이름 잘못 쓴 거야. 그럼 선생님이 알았다. 산소도 2개 있어야 되니까 H2O2. 너네 알지? 이거 물이야? 물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작은 숫자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산소 원자 2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이걸 하나로 줄일까? 줄이는 거 절대 안 돼. 늘리는 것만 돼. 알겠어? 그러면 산소 원자 무조건 2개 있어야 되는데 2개 있어야 돼? 그러면 앞에 2. 물 분자를 2개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산소 2개 다 쓰려면. 맞아. 그럼 꼬마가 다시 봐. 여기에 수소 원자 몇 개 있다는 거야? 4개로 맞춰줘야 돼. 얘도 4개로 맞춰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앞에 2. 그렇죠. 앞에 2 붙이면 돼요. 되겠어? 그러면 산소는 몇 개 되니? 2개 됐죠. 그럼 여기 몇 개 있어요? 2개. 그래서 수소 원자수도 맞추고 산소 원자수도 맞춰야 되는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커다란 숫자, 멋진 말, 개수가 생겨요. 됐어. 개수까지 완벽하게 맞춰주셔야 완벽한 화학 반응식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될 때는요. 2개의 수소기체와 2개의 수소기체, 아까 그려봐 드렸어요. 2개의 수소기체와 하나의 산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2개의 물방울 됐어요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도 개수도 변하지 않게 반응식을 쓴 걸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썼다라고 합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얘 화학 반응식 이렇게 써지는데요.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반응 물질의 종류 알아요. 반응 물질은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구나. 그리고 두 번째 생성 물질 알아요. 얘네가 반응해서 물 생겼구나. 그리고 세 번째 각각의 반응 물질, 생성 물질 속에 들어 있었던 원자의 종류와 개수 알아요.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네들이 반응할 때요. 수소 분자 몇 개, 산소 분자 몇 개가 반응해서 물 분자 몇 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있죠.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속에 있는 분자 수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수소 몇 분자? 불러. 수소 분자 수 몇 개? 2개가 산소 몇 개랑 반응해서? 1개랑 반응해서. 됐어? 물 몇 개 만들어? 2개 만들어줘. 되겠어요? 네, 이렇게 분자 수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화학 반응을 할 때 원자 수는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분자 수는 변하면 돼, 안 돼? 변해요. 반응하기 전에 분자 수 몇 개 있었어요? 총 3개가 반응해서 몇 개 만들었어요? 2개 만듭니다. 분자 수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바뀌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분자 수는 변할 수 있다. 얘 같은 경우에 분자 수 줄었죠. 됐죠? 어떤 경우에 늘 수도 있고요. 됐어? 이럽니다. 됐냐? 근데 선생님, 저는요. 수소 분자가요. 저희 집은 약간 부자라서 2개가 아니고 저 100개 있어요. 100개. 그래. 100개 있어요. 그럼 수소 분자 100개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됐어. 산소를 무한대로 집어넣으면 물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50. 자, 얘네들 개수비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예요. 되겠어? 수소 분자가 나한테 100개 있다고. 수소 분자가. 이거 다 반응시키면 물 몇 개 만들어질까? 2대 2 같은 개수죠. 됐어? 물 분자 100개 만들 수 있다. 맞지? 그럼 물 분자 100개를 만들려면 산소 분자 몇 개 필요할게? 몇 개 있어야 될게? 50개. 이 얘기예요. 이것도 계산할 수 있죠. 되겠어? 이거 계산을 하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 저는 산소 100개 있는데요. 우리 집은 조금 더 부자예요. 수소는 100개 있는데 산소 60개 있거든요. 물 몇 개 만들어지게 해요? 그래도 100개예요. 산소가 조금 더 많았잖아. 왜? 많아봤자 소용 없죠. 수소를 다 끼고 나서 됐어. 산소 50개를 다 끼고 나서 산소는 남았지만 수소는 있어 없어?
없어. 더 이상 물 못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때 60개 있어봤자 실제로 수소와 산소는 2대 1로만 결합하기 때문에 수소가 100개 있으면 산소는 50개밖에 필요가 없어. 그럼 10개는요? 그냥 남았어. 반응 다 하고 산소는 그냥 10개가 남아있는 상태. 알겠어? 이 얘기예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은 하나의 화학 반응식을 보면 그거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하겠다고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용이라고. 결국은 이거 하자는 얘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물 만들어지는 거는 선생님 기본적으로 보여드렸어요. 이건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됐어? 자, 그러면 해볼까요? 너네가 해봐. 질소 기체하고요. 수소 기체가 결합을 하면요. 암모니아 기체가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봐. 질소 기체 어떻게 써? N2. 수소 기체는? H2O. 그렇죠. 암모니아는? NH3. NH3. 자, 이제 만들어. 졸면 안 돼. 졸면 뽀뽀할 거야. 야, 그리고 관찰력. 이 과거 간다는 새끼들이 선생님 바뀐 거 3초 준다. 머리요. 그쵸? 그런 거 못 알아보니까 여친 없는 거야. 알아봐 줘야 여친이 있지, 새끼들아. 지환아, 과거는 관찰력이야. 알지? 다음부터 선생님 바뀐 거 첫 번째로 알아봐야 돼. 못 알아보면 뒤져. 그래서 과거 오빠들 맨날 혼나.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못 알아보면. 과거 관찰력이죠. 자, 썼어요? 어느 부분이 웃긴지 잘 모르겠지만 썼어요? 했어? 얘들아, 뭐가 웃긴 거야? 잘 모르겠는데 뭐가 웃기지? 자, 보시면요.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됐어요. 요거 맞게 화학 반응식 완성해봐 그랬어요. 다 쓴 사람. 저 이거 완성했어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쓰세요. 해보자. 해보세요. 철과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철 됐어요. 그런데 남친이 없으시죠? 선생님은 나 이거 모래자르는 거 그때 안 말해주잖아. 선생님 남친이 없으시죠?
썼어요? 자.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요? 하나처럼 있어요. 어? 처리 거기 저리요. FE 이거 쓰기는 이제 쉽지 않은데. 소 쓰리점 F 이 밤으로. 쓸 수 있으면 쓰고요. 없으면 많은 거고요. 자, 초이 요즘. 자, 1번, 2번, 4번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쓰죠. (2번) 하고 3번은 조금 어려울 텐데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나와서 써보시죠. 나와서 써보세요. 쓸 수 있는 것들. 갖고 와야 돼요. 네. 당신 걸 써도 돼. 아니야 저거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 저 1번호는 쓸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거 1번은 쓸 사람이 없어요? 틀려도 자꾸 나와서 써야 돼. 써봐. 뭐라 썼지? 내가 보여줘 내걸 보여줘야지 오 내가 이거 기억났어 먼지만큼 거 머리는데 입 다물어. 멋졌다 자, 보면아 여기 칠판에 있는 아까 선생님이 물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했었는데 이거 4개는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4개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우시는 게 맞는데요. 자, 우리 아까 2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결합을 해서 2개의 물방울 됐어요. 이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 외울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됐어요. 맞습니다. 앞에 있는 개수 1대 3대 2 기억하셔야 돼요. 됐어. 실제로요. 이거 잘 못하겠어요. 그럼 그림 그려보시면 돼요. 질소기체에는 질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수소 원자 2개가 붙어있는 덩어리거든요. 이거 가지고 암모니아 만들어야 되는데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수소가 2개 있고 여기는 수소가 3개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 맞추시면 돼요. 6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수소 6개 만들려면 여기에서 한 덩어리가 더 만들어줘야 수소가 6개가 되죠. 그러면
수소 6개가 있으려면 사실은 수소 기체라는 게 3덩어리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어? 자, 이렇게 되면 질소는 2개 다 쓴 거니까 질소에는 분도덕이 없죠. 그래서 질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암모니아 됐어요? 저렇게 쓰시면 돼요. 자, 얘네들은 다 틀렸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탄소와 철은 됐어? 탄소와 철은 그냥 C라고 씁니다. 됐어요? 그냥 C라고 써요. 이건 맞네요. 그냥 C라고 씁니다. 됐어? 우리 탄소가 뭘까요?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있는 탄소는 뭘까요? 탄소 덩어리가 뭘까요? 카본. 그게 뭡니까? 탄소 덩어리가 흑연이요. 다이아몬드요. 선생님은 탄소라고 썼지만 사실은 얘는 흑연이라는 뜻이고요. 다이아몬드라는 뜻입니다. 그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무한히 반복되어 결합되어 있어요. 마치 금속처럼. 비금속인데. 마치 금속처럼. 비금속인데 탄소가 유일하게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어 있어요. 됐어. 그래서 금속도 탄소도 원소교 그 자체를 그냥 화합물의 식으로 쓴다. 그래서 탄소는 그냥 C라고 씁니다. C2가 아니고. 되겠어? 얘가 결합해서 메테인 됐어요. CH4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4개 있어야 되니까 수소 기체는 2덩어리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되겠어? 기억해. 자, 그래서 우리가 탄소라고 하는 건 사실은 탄소라는 건 아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다. 그걸 그냥 탄소라고 부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철도 금속이요. 금속은 무조건 그냥 F이면 F이지 Fe2 이런 거 없어. 혼자 있을 때. 됐죠? 그래서 철이 산소 기체와 반응해서 산화철이 되는 거니까 아까 본 것처럼 산소가 만약에 기체가 2개 있다고 쳐봐. 산소는 기체 원자가 2개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산소가 3개 있어야 돼. 아까처럼 최소 공배수. 그래서 6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3덩어리, 이거 2덩어리가 필요하네. 그러면 2덩어리가 필요하니까 철은 철 원자가 4개 필요하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셔야 되고요. 그 완성하실 때 앞에 있는 개수 정확하게 잘 맞추셔야 됩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연습해보자 라고 했던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4페이지에 있는 게 화학식을 쓰는 과정들을 예쁘게 순서로 써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15페이지 보면 하나의 화학식이 있습니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된 이게 가운데 표에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아까 선생님이 칠판에 그렸던 모형 생각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아, 얘는 반응 물질이 질소와 수소구나. 생성 물질은 암모니아구나. 되겠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 분자 속에 있는 원자가 얘는 질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 그래서 얘는 질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3개.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 다 분석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꼬매가 15페이지에 체크 문제. 됐어? 4개 채워봐. 같이 하자. 문제. 그래서 볼게요. 거기 체크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 왼쪽이 뭐? 반응 물질. 그래서 오른쪽은 뭐? 생성 물질의 화학식을 쓰는 거야.
자, 근데 나 물어볼게. 화학식하고요. 화학 반응식하고요. 물에 화학식 쓰라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야? 물에 화학 반응식 쓰라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달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입니다. 물에 화학식을 쓰라 그랬는데 화학 반응식 써서 작년에 틀린 오빠가 있었어요. 다른 말입니다. 물의 화학식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H2. 이게 물의 화학식이죠. 자, 물의 화학 반응식 어떻게 써요? 불러. H2 플러스 O2가 뭐 되는 거니? H2O 됐어요. 이건 반응식, 이건 화학식. 다른 말. 자, 두 번째 볼게요. 화학 반응식에서 각 물질의 개수를 자 정할 때는 화살표 양쪽에 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야 돼? 개수 맞출 때 우리 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추는 거지? 원자.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추려고 붙는 겁니다. 원자입니다. 원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서로 같도록 맞춰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무슨 비? 원수. 아니요, 분자수.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빈칸에 들어갈 개수 맞춰봐. 그랬습니다. 뭘까요? 2, 1, 2. 되겠습니까?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꼬맹아, 원자라는 단어, 분자라는 단어 엄청 다른 말입니다. 완벽하게 구별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자, 넘어오시면 제대로 수업 들었는지 보죠. 20페이지부터요. 자, 21페이지까지 12문제 있습니다. 시작. 21페이지 어떻게? 그걸 나한테 왜 뭐라고 하면 보고 하시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